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생태계 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위기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기독교 스타트업 초원 AI가 성경과 목회자의 설교를 학습시킨 인공지능을 활용해 신앙 질문에 답을 제시하며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주지방회가 지역 감리교계 목회자와 성도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연합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이단 신천지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고양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단 하나님의 교회 학교 앞 설립 반대 투쟁을 벌여온 경기 하남시 가밀지구 주민들이 조속한 기소를 촉구하며 장기간 집단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놓인 현재 한국 교계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지난해 총회 논의를 거쳐 교단 자체적으로 기후위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감리회는 먼저 올해 열리는 연회와 총회를 녹색연회, 녹색총회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지난 2022년 제35회 총회에서 기후위기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창조 질서를 보전하지 못한 것을 참회하며 생태계 극복에 앞장서는 교단이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어 감리회는 지난해 감독회의와 총회 논의를 거쳐 교단의 기후위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총회와 각 연회 안에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회들의 기후위기 극복 실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기후가 변화한다고 말하죠. 그 변화가 위기, 붕괴, 재난으로까지 왔죠. 이런 기후 변화, 지구 붕괴에 감리교회가 뒤늦게 재작년 총회에서 탄소 중립화 선언을 하고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감리회는 먼저 올해 개최되는 정기연회와 총회를 각각 녹색연회와 녹색총회로 개최합니다. 이에 따라 부흥이나 영성회복 등을 주제로 했던 기존과 달리 오는 4월 열리는 연회는 창조세계의 회복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또 친환경적인 녹색연회를 위한 실천 매뉴얼을 발간해 각 연회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종이 자료집을 최소화하고 또 연회별로 일회용품을 줄이고 연회별로 식사할 때 식사는 유기농산물로 간소화하고 연회 대표는 가급적 대중교통이나 차량 공유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연회 준비 사항으로 제안할 거고요.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는 이상기후와 재난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기후위기 극복은 새로운 선교 과제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감리회는 앞으로도 녹색교단 현실화를 목표로 환경교육과 캠페인 또 관련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신앙적 대답을 어떻게 찾고 계신가요? 최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달로 다양한 기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에서도 AI를 활용한 서비스가 속속 출시되고 있는데요. 그중 초원 AI는 성경과 목회자의 설교를 학습시킨 인공지능을 활용해 신앙 질문에 답을 제시하며 교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목회, 신앙 사례를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인이 술 마시면 안 되나요라는 질문을 적자 인공지능이 성경 구절과 함께 답을 제시합니다. 또 다른 사용자들은 타투하면 안 되나요 등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인공지능의 신앙의 답을 찾고 있습니다. 기독교 앱 초원 AI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크리스천들이 던지는 신앙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젊은 크리스천들의 인기를 끌며 현재 사용자는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금식 기도할 때는 비타민과 영양제는 먹어도 되는지 이러한 질문들이 너무나 생소했고 목사님들에게 질문하더라도 목사님들도 답변하기 좀 애매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AI가 만약에 성경을 학습한다면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잘못된 신앙교리를 학습하거나 정확한 답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거짓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 현상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인공지능 활용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김 대표는 할루시네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 문제가 없는 목회자의 설교문을 인공지능에 학습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답변을 검토할 신학위원회를 세워 제공되는 답변이 성경 교리에 벗어나지 않도록 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뭔가 분리할 때 이제 성경 구절이 없는
마치 있는 구절처럼 갖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구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대한성서공회의 성경 데이터와 한 번 더 인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게 있는 구절인지 없는 구절인지를 확인하고 유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초원 AI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인기를 끄는 것은 그만큼 교회 속 다음 세대가 신앙의 길을 궁금해하고 찾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 전 쓰인 성경에서 현 시대에 맞는 답을 제시하기 위해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대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분들이 지금 시대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들을 기도를 통해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생산해내고 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학습되어 있는 AI를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이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한국 기독교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크리스천들이 가지는 고민의 답을 제시하고 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긍정적 기술 사용이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주지방회가 2024년 연합 말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회복 이후 새롭게 시작하는 연합 행사에 지역의 감리교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였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승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주지방회가 전주제일교회에서 2024년 첫 연합 말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사경회는 지역 감리교계 목회자들과 성도들 300여 명이 참석하며 기독교 부흥을 위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번 사경회를 준비한 기감 전주지방의 장성구 감리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고 전주 지역 감리교 부흥의 불씨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사경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집회의 준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지방에서 이번에 갖는 사경회는 지방 행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행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 49 교회들이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해 도전을 갖고 소망을 품는 정말 영적으로 귀한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속회와 관계전도라는 주제로 강단에 선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 김동현 감독은 전도는 세상의 환경적인 요소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며 기도와 섬김으로 포기하지 않고 마음 문을 두드린다면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전도하려면 기도 안 할 수 없고 섬기고 좋은 관계 안 맺을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는 신앙의 종합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도 어지간히 갔으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다시 세우고 부흥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 정혜연 본부장은 오늘 강조해 주신 전도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며 구티비도 방송 선교를 통해 전북 지역 교회의 전도를 돕는 미디어 사역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14일부터 시작된 2024년 전주지방의 연합 말씀 사경회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승균입니다. 고양시 교계와 지역 주민 27개 시민사회단체가 이단 사이비에 대응하기 위해 고양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난 12일 제자 광성교회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비대위는 지난 연말 이단 신천지가 고양시 일산 동구의 한 건물에 대해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 승인을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이에 반대하고 향후 대책까지 마련하기 위해 결성됐습니다. 고양시는 종교시설 용도 변경 허가를 시장 직권으로 취소하겠다며 현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비대위는 고양시가 용도 변경 반대 결정을 유지하고 이단 신천지의 고양시 침투를 원천 차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날 신천지 반대 서명지를 배부하며 앞으로 서명운동과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단 하나님의 교회의 학교 앞 설립 반대 투쟁을 4년째 벌여온 경기 하남시 가밀지구 주민들이 15일부터 장기간 집단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주민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설 부지에 불법 전매 의혹을 제기하며 2021년 하남경찰서에 사건을 고발하고 지속적인 수사와 기소 촉구 집회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조속한 기소를 요구하기 위해 8차 집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불법 전매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48회기 울산 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 13일 신년 할애회와 조찬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울기총은 성령의 권능으로 부흥하는 울산을 2024년 표어로 정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울기총 예동열 사무총장이 인도했고 차기 회장인 김형민 목사가 기도했습니다. 또 성경 봉독과 특송, 설교 후 특별기도회 순서도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와 국회 조찬기도회 이채익 회장도 참석해 축사했습니다. 울기총 권규훈 대표회장은 기도로 울산 교계 부흥을 기대하며 기적과 기쁨이 모두에게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국방부는 더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끝까지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14일 오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RBM을 한 발 발사한 바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삼축체계 등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IRBM 사거리는 3,000에서 5,500km입니다. 시험 발사는 2021년 9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에 이어 총 4번째지만 고체 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IRBM 시험 발사는 처음입니다. 취약계층 365만 가구 전기요금 인상이 유예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민생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당은 취약계층 365만 호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다며 취약계층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려는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4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제2금융권 이자도 최대 150만 원 줄여줄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한국방송회관 방심위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수사는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이 의뢰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민원을 제기하도록 유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류 위원장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뉴스타파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입니다. 방심위는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을 2~3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사건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3일 앞두고 뉴스타파가 윤석열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는 의혹입니다. 지난해 제조업 부진 영향으로 단순 노무직 취업자가 외환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단순 노무 종사자는 전년보다 2.9% 감소한 392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단순 노무직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로 흔히 소득이 낮은 일자리로 분류됩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수출 부진 등이 촉발한 제조업 경기 침체가 단순 노무직 감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새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결의안을 위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현지 시간 1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이웃 국가의 위협을 초래하며 영내 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서길 촉구한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다며 한미일 3국은 각국 방어를 위해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친미 독립 성향인 집권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가 현지 시간 13일 대만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진영 간 갈등 속에서 지구촌 선거의 해에 치러진 첫 대선인데다 대만 해협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던 미중의 대리전이었던 만큼 중국 대신 미국을 선택한 이번 결과로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어떤 후폭풍이 발생할지 지구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미국과 대만의 관계에서 파생될 외교, 경제적 파장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이 당선인은 당선 기자회견에서 지구촌 첫 대선에서 대만이 민주진영 첫 승리를 가져왔다며 대만은 계속 민주주의의 편에 설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현지 시간 14일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양측 사망자가 2만 5천 명, 난민 수는 2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마스 본거지인 가자 지구는 쑥대밭이 됐지만 전쟁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7일 개전 이래 가자 지구에서 숨진 팔레스타인 수는 23,843명, 전체 사망자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가자 지구에서 다친 팔레스타인 수는 6만 5명, 337명은 가자 지구에서 숨진 의료진 수, 148명은 가자 지구에서 사망한 UN 직원 수입니다. 또 가자 지구에서 목숨을 잃은 언론인 수는 82명입니다. 현조하는 전 세계 군주 중 덴마크 마르그레테 2세 여왕이 즉위 52주년을 맞은 14일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마르그레테 2세 여왕은 맏아들 프레데릭 왕세자에게 양위하고 왕세자는 프레데릭 10세로 즉위했습니다. 덴마크 역사상 군주가 스스로 퇴위하는 것은 1146년 수도원에 들어가기 위해 왕위를 포기한 에릭 3세 이후로 약 900년 만입니다. 이날 왕위 계승 행사는 오후 1시 반께 시작됐습니다. 크리스티안 보르궁 앞에는 약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계승식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1380년대 이래 덴마크 최초의 여왕이기도 한 마르그레테 2세 여왕은 왕실의 현대화를 이끌며 덴마크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내일도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서울 영하 7도, 대구 영하 5도 등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방 곳곳은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강릉 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8도, 부산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선진국 일자리에 60%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인공지능으로 일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지만 일자리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다면서 결과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여 소득 수준을 올릴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반면 디지털 격차와 국가 간 소득 불균형 심화는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올해 기술의 혁신은 인공지능으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이 기술이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을 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